안녕하십니까, 김봉중입니다. 어느덧 마지막 강의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인구가 200만 명이 넘는 메트로폴리탄 도시 중에서 가장 독특한 곳입니다. 라스베이거스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라스베이거스를 처음 대할 때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유타에서 건너오면서 칠흑 같은 밤길을 한참 운전하고 내려오는데 순간 저 멀리서 마치 수천 개의 별들이 함께 모여서 축제를 벌인 것 같은 휘황찬란한 불빛을 품어냈습니다. 보통 그랜드 캐니언을 5분의 와우라고 하는데 밤에 저 멀리 보이는 불덩이 불야성을 보곤 저는 적어도 5분의 2배 정도는 와우 입만 벌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라스베이거스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그 사람이 미국의 문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볼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인근에 남겨진 암각화로 추정하건대 만년 전부터 원주민들이 라스베이거스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계곡에 처음 발을 디딘 최초의 비원주민은 멕시코인 라파엘 리베라였습니다. 그는 1829년 스페인 탐험대의 일원으로서 스페인 행로를 따라 라스베이거스 북동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곳에 도착한 후에 물을 찾기 위해 서쪽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경험이 부족했던 리베라는 본대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졌고 본의 아니게 미지의 영역으로 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2주 후에 라스베이거스 스프링스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곳을 라스베이거스라고 명명했죠. 목초지라는 뜻입니다. 인근의 비옥한 땅에 자라는 야생 목초들을 보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라스베이거스 일대에는 리베라를 그리는 수많은 길, 공원, 건물들이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 최초로 정착을 시도했던 미국인들은 몰몬 교도들이었습니다. 몰몬 교도는 기존의 미국 개신교도로부터 이단으로 낙인찍혀 1831년 창시자 조셉 스미스를 따라 뉴욕에서부터 서부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1844년 스미스가 사망하자 그의 후계자인 브리검 영이 몰몬 교도들을 이끌고 나부성지를 떠나 서부로의 이주를 결심했습니다. 브리검 영은 유타 주변을 그들의 생활권으로 보고 탐사를 했는데 1855년 라스베가스의 요새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솔트레이크 시티와 로스앤젤레스의 중간 기착지로 활용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29명의 몰몬 교도 선교사들이 라스베가스에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요새에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농사 짓는 데 실패했고 지도자들 사이에 내분이 발생해서 그곳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다 19세기 후반에 유타, 네바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철도가 건설되면서 라스베가스의 사람들이 조금씩 몰려들게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라스베가스는 로스앤젤레스와 솔트레이크 시티의 중간 기착지 정도였지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기폭제가 필요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1931년에 그 기폭제가 발생했습니다. 라스베가스 발전에 결정적인 일이 생긴 것이죠. 네바다주가 도박을 합법화하고 이혼 필요 조건으로 거주하는 기간을 6주로 단축시킨 것입니다. 이런 파격적인 시도를 한 이유는 대공황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경제 공황을 겪으면서 네바다주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해에 후버댐이 건설되기 시작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댐 공사 프로젝트로서 네바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많은 고용 창출을 함으로써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였죠. 이 댐 건설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곳이 라스베가스였습니다. 댐 공사장에서 47km 떨어진 유일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건설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라스베가스 인구는 순식간에 5천 명 정도에서 2만 5천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가족이 없는 남자들이어서 대규모 유흥시설이 필요했습니다. 라스베가스 사업가들과 마피아 큰손들은 카지노와 쇼걸 극장을 운영하면서 노동자들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후보댐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서부 사람들 사이에 라스베가스는 남자들의 활락가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1935년에 후보댐이 완성되자 라스베가스 시 관계자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스베가스의 수입의 근간이었던 후보댐 노동자들이 떠나게 되면 도시의 경제가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헬도라도 퀸 축제였습니다. 로데오와 카우보이의 옛 서부 시대의 향수를 자국하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후보댐 공사 인부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려는 의도로 시작되었지만 후보댐이 완공된 후에 그들이 라스베가스에 남기를 원하거나 적어도 다시 그곳을 찾게 만들려고 시작된 것이었죠. 축제 기간인 5월 내내 수많은 행사들이 벌어졌는데 그중에서 헬도라도 거리 행렬이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런 축제로 말미암아 후보댐 완공 이후에도 라스베가스는 여전히 도박과 축제 등 환락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후보댐으로 인해 라스베가스는 가장 많은 전기를 공급받는 도시가 되면서 프레몬트 거리 등은 밤에 휘황찬란한 불빛을 뿜어내는 환상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부각되기 시작했죠. 원래는 로데오와 거리 행렬 등은 축제의 일부가 아니었는데 점차 축제의 가장 중요하고 인기 있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후보댐 성수기는 지났지만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라스베가스는 계속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1941년 후반에 라스베가스의 군 공항이 완공되었습니다. 11,000명의 장교들과 약 5,000명의 조종사 훈련생들이 라스베가스에 머물렀죠. 전쟁이 끝나자 라스베가스는 화려하게 꾸민 호텔이 들어섰습니다. 도박 카지노의 성행으로 라스베가스는 본격적으로 유흥과 환락의 도시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라스베가스는 그야말로 흥청망청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갱단들이 활동할 수밖에 없었죠. 이때 가장 먼저 선수를 치고 나간 갱단이 유대인 마피아 조직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전설적인 유대인 마피아 벅시 시겔이었죠. 시겔은 원래 뉴욕 등지에서 이탈리아 시실리 마피아 큰손들과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933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금제법을 없애버리자 시겔은 캘리포니아로 온 후에 전후에 라스베가스에서 본격적으로 호텔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동료 유대인 마피아 두목인 메이어 랜스키와 함께 1946년 플라밍고 카지노 호텔 등을 건설하며 라스베가스의 큰손으로 활약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스베가스가 지금의 라스베가스로 발전하는 초석을 이들 유대인 마피아들이 닦은 것이죠. 1954년 한 해에 무려 800만 명이 라스베가스를 방문했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 딘 마틴, 유명 가수들과 연예인들이 공연을 하면서 라스베가스는 단순히 도박의 메카가 아니라 공연의 메카로도 인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1951년부터 라스베가스는 원자폭탄 실험 장소로 유명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원자폭탄 관련 실험은 라스베가스 북서쪽 105km 떨어진 곳에서 진행되었는데 폭탄이 투하된 후 피어오르는 버섯 모양의 구름을 라스베가스에서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1963년부터 실험이 지하로 들어가면서 더 이상 버섯 구름을 볼 수 없게 되었지만 라스베가스는 한동안 원자폭탄의 도시라는 별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불명예스러운 별칭이 아니었습니다. 라스베가스 지도자들은 이전에 후보댐 건설을 통해 라스베가스를 홍보했듯이 원자폭탄 실험을 관광
홍보의 기회로 생각하고 원자폭탄의 도시라는 별칭을 지은 것입니다. 실제로 실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언론인, 사진작가, 여행객들이 라스베가스로 찾아왔습니다. 1966년 추수감사절 휴일에 괴짜 억만장자 하워드 휴즈가 라스베가스의 데저트 인에 묵으면서 라스베이거스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데저트 인은 1950년에 문을 연 호텔로서 당시까지 라스베이거스에서 가장 큰 9층짜리 호텔이었습니다. 그런데 휴즈는 한 달 내내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강제로 쫓아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휴즈는 호텔을 사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곳에 머물렀죠. 그는 이후 무려 4년 동안 호텔 방에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매니저들을 통해서 주변 호텔과 카지노들을 사들였는데 그 매니저 집단은 모두 몰몬 교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휴즈의 몰몬 마피아로 불렸습니다. 휴즈 자신은 몰몬 교도가 아니었지만 몰몬 교도들이 술, 담배, 도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고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2000년에 부동산 업자인 스티브 윈이 데저트 인을 매입했습니다. 이때도 몰몬 마피아가 개입했죠. 2004년 윈은 유서 깊은 그 호텔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호텔 카지노를 건축했습니다. 라스베가스의 유명 호텔 카지노를 사들이거나 새로운 호텔 카지노들을 건설했습니다. 카지노의 80%가 몰려있는 라스베가스 스트립 거리는 수많은 네온 사인들로 말미암아 빛나는 협곡이란 애칭으로 불립니다. 1995년 패러마운트 픽처스 영화사가 스타트랙 영화의 흥행으로 그곳에 실제 크기의 스타쉽 엔터프라이즈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프레몬트 거리의 호텔 카지노 사업가들이 힘을 합쳐 그 계획을 성사시켰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FSE입니다. 프레몬트 스트리트 익스피리언스. 프레몬트 거리에서 실행된 경험의 거리라는 뜻이죠. 5개의 거리가 반월형 천장으로 이어진 대규모 실내 거리가 조성된 것이죠. 높이 27m, 길이 419m의 반월형 천장으로 덮이고 1250개의 LED 조명과 55만 와트의 음향이 자정까지 울리는 이 거대한 실내 거리는 라스베가스의 대표적인 명소가 되었습니다. 라스베가스는 미국 최고의 휴가지가 되었습니다. 주변의 그랜드 캐년이나 옐로스톤 국립공원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찾습니다. 2008년에 발표된 흥미로운 통계에 의하면 매년 약 1,100명의 라스베이거스 방문객이 사망하는데 그중에 15%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이미 라스베가스 도시 자체도 미국의 자살 수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이는 외부 방문객의 자살률까지 더해진 것입니다. 2017년 10월 1일 라스베가스가 전 미국으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사망자가 무려 61명, 부상자가 867명을 기록한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낳은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사건이 발생한 곳은 라스베가스 야외 공연장이었는데 당시 컨트리 뮤직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자마자 헬기 소리와 비슷한 연발 총성이 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용의자는 사건이 일어나기 5일 전에 콘서트장에 내려다보이는 맨델레이 베이 호텔 32층의 스위트룸에 투숙했던 64세 스티븐 패덕이었습니다. 그는 라스베가스를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고 자살했습니다. 돈과 유흥이 있는 곳은 범죄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라스베가스의 범죄율은 미국 범죄 평균보다 2배 정도 높습니다. 라스베가스는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에는 좋지 않는 도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스베가스는 계속해서 붐을 이루고 있고 인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높아가는 범죄율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의 상승, 교통체증 등 라스베가스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라스베가스는 여전히 꿈과 희망의 도시입니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라스베가스를 어떤 식으로 보느냐가 미국 문명을 어떻게 보는가의 단면일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라스베가스는 미국에서 가장 독특한 도시라고 하지만 어찌 보면 미국의 자본주의와 미국인들의 기본적인 욕망을 엿볼 수 있는 가장 미국적인 도시가 아닌가도 생각이 듭니다. 라스베가스에 대한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라스베가스는 결코 잠들지 않는다. 우리의 꿈이 그렇듯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있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한 열망이 있는 한 라스베가스의 기적은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